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자꾸 자책하는 편이신가요? 어쩌면 당신의 타고난 MBTI 성향 때문에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표적이 된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 성향의 약점을 파악하고 상대의 심리 공격을 한 방에 반사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끝나고 나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내가 맞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예민했나?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이상하죠?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스라이팅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MBTI 유형별로 가스라이팅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각 유형이 자신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디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지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덕질 문화, 팬덤,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가 왜 현대인의 심리적 생존 도구가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당신일지도 몰라요. 먼저 소개할 유형은 아마 댓글창에서 가장 먼저 저요 라고 쓸 것 같은 유형들입니다. INFP와 ENFP, 감정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누군가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감의 재능이 취약점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잠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연인 관계예요. 상대방이 또 늦게기가 있어요. INFP인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렇게 말하죠. 또 그래? 널 왜 항상 나를 의심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네가 그렇게 예민하니까 나도 집에 오기 싫은 거야. 그 순간 INFP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INFP와 ENFP는 타인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시에 자신이 타인에게 상처를 줬을 가능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공감 피로와 자기 비난의 이중 구조 속에서 쉽게 현실 인식이 흔들려요. 상대방이 고통을 표현하면 그게 진짜인지 조작인지 판단하기보다 먼저 내가 그 고통의 원인일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거죠.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이 구조를 너무도 잘 활용합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요. 그렇다면 이 유형의 방어 기제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훈련이에요. 상대방이 고통스러워 보인다는 사실과 그 고통의 원인이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요. INFP와 ENFP에게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시선입니다. 친한 친구, 일기,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창작물 속 이야기들처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INFP와 ENFP가 특히 덕질 문화에 깊이 빠지는 이유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드라마 캐릭터에 감정이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공간을 본능적으로 찾는 거예요. 팬덤은 그들에게 심리적 생존 공간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깊이 파볼게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ENFJ와 ISFJ. 이 두 유형은 심리학적으로 돌봄 제공자 성향이 강한 유형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먼저 해결하려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관계를 지키려다 자신을 잃는 유형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예요. ISFJ인 사람은 매번 팀의 분위기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굽혀요. 어느 날 본인이 분명히 기여한 프로젝트에서 공을 가로채인 것 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꺼내면 그 동료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런 적 없어. 넌 항상 피해의식이 있어. 그리고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 너가 뭘 했어? ISFJ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자신이 틀렸을 경우를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스스로를 탓해요. 이 유형의 심리적 취약점은 관계 유지 본능이 자기 보호 본능을 압도한다는 데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내가 맞다보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가스라이팅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쉬운 타깃인지 아시겠죠? 조금만 밀어붙여도 알아서 물러나거든요. ENFJ는 조금 달라요. 이들은 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는 강해 보여요.
하지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특히 자신이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다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어요. 자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게 만들거든요. 이 두 유형에게 필요한 방어 기제는 관계 유지와 자기 신뢰를 분리하는 것이에요.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내가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관계가 흔들리더라도 내 경험과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건강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유형들에게는 특히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공간이 치유의 시작점이 돼요. 좋아하는 콘텐츠에 몰입하거나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가벼운 연대감 속에서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경험. 이 유형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번엔 반전이 있어요. 앞의 유형들은 감정이 풍부해서 취약하다고 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논리적이고 냉철한 유형들도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INTP와 INTJ로 논리로 막으려다 감정을 놓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들은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할까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INTJ인 사람이 연인과 대화를 나눠요. 분명히 A라는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차갑게 분석만 해. 감정이 없어? 이게 대화야, 수학 문제야. INTJ는 그 말에 잠깐 멈춰요. 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차갑게 군 건가? 갑자기 논점이 A라는 사실에서 나라는 사람의 성격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논점을 사실에서 인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INTP와 INTJ는 논리적 분석에는 강하지만 감정적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건 논리적으로 반박할 대상인가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부족한 건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어요. 결국 자신의 논리보다 상대방의 감정적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이 유형들에게 필요한 방어 기제는 감정적 공격이 곧 내 논리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내재화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화를 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옳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한 자신의 감정도 데이터라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INTP와 INTJ는 종종 자신의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비논리적 반응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감정이 오히려 가장 먼저 이상한 신호를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틀어볼게요. 왜냐면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즘 K-팝, K-드라마, K-웹툰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본다고 했다면 지금은 그게 단순한 즐거움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감정경제라고 불러요.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 자체가 감정적 투자가 되고 그 투자로부터 정서적 보상을 얻는 구조예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감정을 정제하고 충전하고 표현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팬덤이라는 공간은 더 깊은 역할을 해요.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은 그냥 음악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힘든 날 위로를 건네고 성공을 같이 기뻐하는 관계가 형성돼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팬덤 내의 정서적 공감은 개인에게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삶의 위기 상황, 이를테면 실직이나 이별, 심리적 고립감이 극에 달했을 때 팬덤 커뮤니티 안에서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력을 되찾는다는 결과가 있어요. 왜일까요? 덕질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가스라이팅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게 진짜 좋은 건지 조차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을 때, 좋아하는 캐릭터가 성장하는 이야기에 눈물을 흘릴 때, 이 감정들은 누가 부정할 수 없는 내 것이에요. 아무도 그게 감동적이었다고? 그건 네 착각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취향 기반의 작은 모임들, 오프라인 팬미팅이든 온라인 덕매덕질 친구든 이런 연결은 현대의 고독을 치유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에요. 학연도 지연도 직업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걸 좋아한다는 것 하나로 연결되는 관계. 이 관계 안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정체성이 돼요. 이건 자아를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강력한 회복 도구예요. MBTI 유형별로 보면 INFP와 ENFP는 이 공간에서 감정 표현의 자유를 찾고 ISFJ와 ENFJ는 여기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고
INTP와 INTJ는 같은 주제에 대해 깊이 토론하면서 자신의 지적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확인을 받아요.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덕질은 치유예요. 자, 그럼 유형별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달라요. 사실 공감 능력이 높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정교한 방식의 가스라이팅에 취약해요. 왜냐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를 오래 고민하거든요. 그 고민하는 힘이 때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모든 유형을 아우르는 방어 기제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기록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글로 남기는 것. 가스라이팅은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기록은 그 흐릿함에 저항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도구예요. 둘째는 외부 검증이에요. 내 경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들어보는 것. 가스라이팅은 고립될수록 강해져요. 셋째는 자기 감각 회복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좋다고 느끼는 감각, 싫다고 느끼는 감각을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것. 그리고 그 감각을 신뢰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지만 이게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진짜 길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면서 특정 유형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시작이에요. 가스라이팅에 취약하다는 건 약점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감정을 진지하게 여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다만 그 깊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어떤 유형의 취약점이 당신의 경험과 가장 아프게 일치했나요? 혹은 교묘한 심리 조종의 늪에서 멋지게 탈출했던 당신만의 강력한 한 방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각박한 감정 경제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과 지혜가 담긴 댓글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앓으며 자책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계가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정서적 구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무너진 마음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고 멘탈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당신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언제나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과 행동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더 깊고 따뜻하게 읽어주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음 대신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멘탈 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